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한글 기출문제를 2020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9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저장할 때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시험장에 가시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로와 이름을 정확하게 저장하시되 특별히 언급이 없을지라도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에 글꼴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이 없다면 기본 글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색상의 경우에도 임의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언급이 있다면 그 색깔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겠죠. 용지의 여백도 지정이 되어 있군요. 왼쪽과 오른쪽은 11, 머릿말, 꼬릿말, 위아래는 10입니다. 전체 3페이지를 작성을 할 건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번호가 1번, 2번, 두 번째 페이지에는 문제 번호가 3번, 4번 기입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문제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4번 문제는 도형을 넣는 문제인데요. 그 도형들을 개체 묶기 했을 때는 0점 처리된다라고 하니까 절대로 개체 묶기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용지부터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페이지에 대해서는 쪽이라고 하는 메뉴 선택하시게 되면 편집 용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4 용지가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종이는 세로로 서 있을 텐데 여백이 다르군요. 위쪽과 아래쪽 머릿말과 꼬릿말들은 10이고요.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는 11이죠. 맞춰서 숫자 값을 넣어주세요. 탭키 눌러가면서 위치 보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이 끝났으면 엔터 치셔서 여백이 좁아진 거 확인을 해보시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1번과 2번이 있죠. 이름을 먼저 매겨 놓도록 할게요.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치게 되면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3점 엔터 엔터 4점 엔터 엔터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다시 엔터 치면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번호를 넣지 않습니다. 다시 1번 앞쪽으로 돌아올 거고요. 1번 문제부터 제작을 해보시면 될 텐데 1번 문제는 스타일을 작업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타이핑을 하시고 그 친구들을 가지고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타이핑이 끝났으면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글자들을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스타일이라고 하는 메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화창이 뜨면 기본적으로 쌓여있는 스타일의 목록들 말고 내가 새로 추가할 거니까 더하기 단추 누르겠습니다. 대화창이 뜨면 스타일의 이름부터 가죠. 익지비션이라고 쓰시고요. 문단의 모양 맞춰주시면 되겠죠. 문단 모양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다시 대화창이 뜰 거고 거기에서 왼쪽 여백 15, 문단 아래 10이라고 숫자 값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은 지시사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설정하고 나오시면 문단 모양에 대한 얘기는 끝났는데 글자 모양도 지시가 되어 있네요. 글자 모양도 역시 단추 누르셔서 글자 모양에 대해서는 한글과 영문이 서로 글꼴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꼭 눈여겨보시고요. 크기 10, 장평 95, 자간 5라고 하는 숫자 값들은 동일하니까 숫자 값 먼저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는 10이라고 했고요. 장평은 95, 자간은 5. 그런데 공통적이지 않고 글자가 한글과 영문으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언어를 꼭 분리해 주세요. 한글의 경우에는 글꼴이 도둠이다. 영문에 대해서는 굴림이다. 이렇게 해서 언어를 분리해 주시게 되면 한글의 경우에도 장평 95, 자간 5, 영문의 경우에도 장평 95, 자간 5라고 숫자 값들을 먼저 정리했기 때문에 글꼴이 바뀌어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설정하고 없던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추가,
아까 블록 잡고 들어왔던 그 아이들한테 설정할 거죠.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결과물처럼 2만에서 9축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만약에 똑같이 끝나지 않는다면 오타가 있기 때문이니까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표와 차트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표에서 오타가 나면 차트도 영향을 받게 되어 오타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십시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 들었을 거고요. 표를 만들겠다라고 표 단추를 눌러주시게 되면 몇 줄인지 몇 칸인지 숫자를 세셔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줄수는 5개의 줄이고요. 칸수는 6개의 칸이니까 이 친구는 개수 맞춰서 만들기 하시면 되겠고요. 타이핑 하도록 하죠.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지시사항에 맞춰서 하나하나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일단 표 전체의 글꼴이 굴림의 10이라고 했으니까 몽땅 다 잡을 거고요. 글꼴 맞춰주세요. 문자들에 대해서는 가운데 정렬, 숫자들에 대해서는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네요. 전체적으로 일단 가운데 맞춰 놓을 거고요. 숫자들만 다라락 잡으셔서 나중에 합계도 다 숫자로 나오겠죠. 그 친구들은 오른쪽 정렬. 배경에 대해서 노란색이다 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노란색인지 색깔까지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음영이 이렇게 색깔 들어있구나 정도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블럭을 잡으시고 색깔을 노랑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9분에서부터 1, 2, 3까지 요만큼 색깔을 바꿔줄 적에 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위쪽에 표 메뉴가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그 표에 대해서 색깔 값을 위쪽에는 옵션 가지고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워낙에 자주 쓰는 키니까 컬러라고 하는 C 눌러주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대화창이 뜨면 여기에서 배경의 색깔, 얼굴면, 면의 색깔, 이름이 노랑이라고 지시되어 있으니까 노랑 맞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색상값까지 들어가죠. 한글에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에다 합계를 구하고 캡션의 기능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계산하는 부분까지 끊어서 생각해 볼게요. 합계를 낼 때에 20대, 30대, 40대 얘네들만큼만 합계를 내달라 라고 50대 이상에는 X 쳐져 있으니까 감안하시고요. 이만큼을 계산할 거다. 답은 그 옆쪽에 있는 합계 칸에다 낼 거니까 같이 블럭을 잡을 거고요. 칸 안에다가 마우스를 두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블록 잡은 곳에 계산할 수 있는 블록 계산식이 떠요. 문제에서는 지금 합계를 구하고 라고 했으니까 블록 합계라고 하게 되면 답이 나오는군요. 캡션 기능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표에다가 이름표를 붙여놓은 거 그걸 캡션이라고 합니다. 표의 테두리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면 네모난 머시기가 잡힙니다 라고 하는 화살표 보이시죠? 이 친구를 선택했다라는 뜻이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캡션을 넣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캡션 이름표가 표 1이라고 임의로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쪼로록 블럭 잡고 입력되어 있는 대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월드 스마트 시티. 글꼴도 표뿐만 아니라 캡션도 굴림의 10입니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위치가 오른쪽 벽에 붙어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도 같이 해줄 텐데요. 위쪽으로 이렇게 표 위에 얹어주는 거는 서식줄에는 없군요. 그렇다면 다시 표한테 부탁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표 자체에 갖다 대시게 되면 이렇게 네모난 머시기가 잡힙니다. 화살표 보이죠? 그때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아예 개체 속성이 이렇게 떠요. 거기에서 캡션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위쪽에다가 올릴 거예요 라고 설정하게 되면 캡션이 위쪽으로 올라앉습니다. 마지막 선 모양의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선이 두꺼워 보이는 건지 두 줄로 보이는 건지 어느 쪽이 그런지를 잘 파악하셔서 선들 모양을 다듬어 주셔야 합니다.
몽땅 다 선택할 거고요. 역시 표 작업을 하고 있으면 표 도구가 뜨니까 거기서 테두리의 모양을 찾으실 수 있겠지만 선 모양은 단축키로 라인 L이라고 눌러주시면 대화창이 바로 뜰 수 있어요. 가장자리를 두 줄짜리로 바꿔보도록 할까요? 두 줄짜리 바깥쪽이 그래요. 설정. 이렇게 바깥쪽이 두 줄로 바뀐 거 보이시죠? 제목 부분들 역시 짜라락 블럭 잡아서 라인 L 두 줄짜리 똑같이 넣을 거지만 아래쪽만 그렇습니다. 라고 내가 블록 잡은 곳에서 해당하는 부분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제목도 이만큼이요. 라고 라인 L 두 줄짜리를 할 건데 이번엔 오른쪽이 비어 있네요. 오른쪽 면을 두 줄짜리로 할게요.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선 모양까지 다 맞췄습니다. 대각선으로 넣는 거가 빠졌군요. 이 친구를 일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나의 칸 선택할 때는 왼손의 도움이 필요하네요. 라인 L 대각선이라고 선택하셔서 가로지르는 대각선을 눌러주면 생기고 다시 눌러주면 없어져요. 표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표를 보시면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 거예요. 이만큼이라고 범위를 잡을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차트를 만들 겁니다. 차트. 문제 보시게 되면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이다 라고 했으니까 차트 종류를 잘 선택하셔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는 이미 입력하고 들어왔으니까 편집창은 닫도록 할게요. 표의 아래쪽에다가 끌어내리시면 되겠고 표와 크기가 비슷하게 늘려주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차트의 조건을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제목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차트 옵션이 바로 뜰 거고요. 거기에서 구성 요소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이 없으니까 차트의 제목을 넣도록 할게요. 위쪽에다가 넣겠다. 차트의 제목을 붙잡으시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차트의 제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글꼴과 크기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둠에 진하게 크기도 맞춰주시고요. 글자뿐만 아니라 테두리와 그림자도 있다라고 했네요. 제목을 붙잡고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그 제목에 대해서 속성을 바꾸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지를 나눠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지 창 때문에 개체 속성을 계속 열어놓고 작업하면 창이 좀 좁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넓게 쓸 거니까 개체 속성이 계속 열려 있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때그때 저는 열었다 닫았다 하도록 할게요. 채우는 색깔은 하양, 테두리는 있다라고만 얘기했으니까 색깔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색깔이나 좋고요. 그림자를 주도록 할 건데요.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이름 정확하게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이외에 나머지 글꼴에 대해서는 도둠의 보통의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을 편집하시면 되겠죠. 축 제목과 법례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해서 축에 대해서 제목이 있고요. 법례에 대해서는 선이 있습니다. 있는 건 그대로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속성 가셔서 테두리나 윤곽선 색깔을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는 개체를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땐 구성 요소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축에 대해서 제목을 넣도록 하죠. 세로로 서 있는 축에 대해서 넣을 건데요. 이렇게 축 제목이 생성이 되면 그 친구를 오른쪽 버튼 제목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는 다시 속성으로 가셔서 글자가 똑바로
가로로 펼쳐져 있게 해주세요 라고 방향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지나가는 선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지워주셔야 되겠네요. 요 친구 지나가는 선이라고 해서 오른쪽 버튼 삭제라고 하시게 되면 결과물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수식 편집기 이용해서 각각 입력해 주세요 라고 했네요. 1번과 2번 따로 입력할 거니까 번호를 위아래로 완전히 구분시켜 줄게요. 1번 옆에다가 커서를 둘 거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에 수식을 넣을 겁니다 라고 수식 단추 누르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키보드에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그대로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지만 키보드에 없는 친구들은 기호에서 열심히 찾으시면 되겠죠. 비슷하게 생긴 친구를 잘 찾으시고요.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방향키 눌러가면서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데이터 입력하시면 되겠죠. 제곱에 대해서도 위첨자 잘 찾으셔서 넣어주시고요. 바로 옆에다가 마이너스 넣는 게 아니죠. 방향키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 찾으셔서 마이너스 x제곱 타이핑을 다 하셨으면 넣기라고 해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다 끝난 다음에 오타를 나중에 발견했다면 이 친구라고 더블 클릭하면 다시 창문이 이렇게 뜰 거예요. 다시 하나하나 찬찬히 찾아보시고 빠진 거 없이 입력을 꼭 해주세요.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오타가 없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도형을 만드는 문제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험지는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색깔인지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언급이 있다면 색깔을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언급이 없다면 내가 보기에 예쁜 색깔로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깔려있는 글씨가 안 들어있는 네모 입력해서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임의의 크기로 만들어질 텐데요. 개체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이렇게 도형에 대해서 메뉴가 펼쳐져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면서 색깔과 크기를 맞춰주실 수 있지만 더블 클릭하게 되면 개체 속성이 한꺼번에 뜨니까 여기에서 맞춰주도록 하죠. 크기에 대해서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정확한 끝자락을 보시고 130에 145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죠. 크기가 바뀌면 안 되니까 고정을 시켜주고 나오면 좋겠네요. 선 모서리가 둥그러니까 선에 대해서도 모서리를 둥근 모양으로 깎아줄 거고요. 색깔은 언급이 없지만 색깔이 있어 보이긴 할 테니까 면의 색깔을 밝은 색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정하셔서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그 위에 그 상자를 이용해서 만드세요 라고 이 친구를 가리키고 있네요.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이니까 이번에는 가로글 상자 클릭 드래그해서 임의로 만들 거고요. 상자의 테두리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더블 클릭하면 개체 속성이 뜬다고요. 기본부터 맞춰 줄 거예요. 크기가 언급이 되어 있죠. 120에 17이라고 했습니다.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고정을 시켜 놓는 게 안전해요. 선의 모서리가 완전히 반원이죠. 그렇다면 둥근 정도가 완전히 반원입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채우는 색상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네요. 면의 색깔이 파랗다라고 했으니까 면색을 선택하시되 이름이 똑 떨어지게 파랑이라고 뜨는 걸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 안에 들어있는 글자에 대해서도 글꼴, 크기, 색깔 모두 다 맞춰주세요. 궁서에 22. 아래쪽에 글자가 들어있는 아이들은 그 상자지만 글자가 들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네모예요. 사각형 이용해서 드래그 할 거고요.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띄울 거고요. 기본부터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55에 50 사이즈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색깔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입력의 그림.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 안에 픽처라고 그림들이 모여 있는 방이 있을 거고요. ABC 주식회사라고 하는 로고 1번을 열도록 하죠.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네요. 도형들이 비켜주질 않으니 그 친구들이 앞쪽으로 나오도록 해줘야 되겠습니다. 선택되어 있는 건 확실하니까 조절점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뜰 거예요. 그림에 대해서 크기 그리고 효과 넣을 수 있습니다. 크기가 40에 30 지정이 되어 있다면 고정시켜 주는 게 좋겠죠? 도형들이 비켜주질 않으니까 글 앞으로 나와라 라고 최우선권을 줄게요. 한글에서는 글자가 최고인데 그 글자보다도 앞으로 나와라 라고 했으니까 제일 앞으로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그림에 대해서는 회색조를 주세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나온 친구에 대해서는 하이퍼링크도 걸어주세요 라고 되어 있지만 하이퍼링크는 세 번째 페이지랑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세 번째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셋째 페이지 만들고 나서 하이퍼링크를 걸도록 할게요. 글맵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입력의 글, 맵시. 글맵시에서는 그 크기와 글꼴 색깔 지정이 되어 있네요. 모양을 찾겠습니다. 갈매기 수장이라고 위로 꺾이는 모양. 글꼴이 도둠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도둠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색깔을 넣으려고 보니까 그건 없네요. 있는 것까지만 설정을 할게요. 역시나 도형들이 비켜주지 않죠?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으로 갑니다. 크기부터 맞춰볼까요? 50에 35.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고 도형들이 양보하지 않으니 글 앞으로 나와라 나비 선택하셔서 최우선권을 줄 거고 글자에 대해서 색깔은 채우기에서 면색깔 지정하시면 됩니다. 지금 파랑으로 되어 있는 거 이름이 똑 떨어지게 빨강이라고 나오는 친구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맹그러지죠. 아래쪽에 있는 도형들은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 글자가 안 들어있는 상자 보이시죠? 밑에 깔려있는 글자 없는 상자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클릭 드래그. 직사각형에 대해서 언급이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글자가 들어있는 아이와 글자가 안 들어있는 아이 사이즈가 다르군요. 지금 그린 건 글자가 안 들어가 있는 아이 13에 15짜리로 만들도록 하죠. 기본부터 볼게요. 색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하얀색만 아니면 돼요 라고 했으니 그 색깔 빼고 아무 색깔이나 선택. 글자가 들어있는 사각형 써볼까요? 클릭 드래그해서 상자를 일단 만들 거고요. 테두리를 콩 찍으면 선택됐다고 하죠. 더블 클릭하셔서 개체 속성이 뜨면 그 크기부터 다시 기본 12에 15라고 맞춰줄 거고요. 테두리가 살짝쿵 둥글어 보이죠? 선에 대해서는 모서리가 둥글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색깔은 하얀색이라고 했으니 채우는 색깔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불만 없고요. 다만 그 안에 글자가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조그만 글자가 왼쪽에서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궁서에 20자리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라고 했으니 글자 쓰지는 마시고요. 글꼴과 크기 그리고 위치만 맞춰주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쓰겠습니다.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가 또 하나 있죠. 그 상자를 하나 더 넣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길게 만들 거고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크기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선의 종류와 면의 색깔 지정되어 있으니 그거 테두리 누르시면 선택됐다라고 보이시죠?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보시면 크기는 상관없고요. 채우는 거 색깔은 없습니다 라고 바꿀 거예요. 선에 대해서는 점선이니까 종류를 점선 모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뒤에 있는 배경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안쪽에 글씨를 쓴다면 왼쪽
깜빡깜빡하는 거 보이시죠? 문제에서는 글꼴이 굴림의 18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했으니 글꼴 맞추고 위치 맞추시면 되겠네요. 하나의 세트를 잘 만들었으니 이 친구들을 복사하면 되겠네요. 개체를 동시에 여러 개 복사할 때 왼손의 도움 받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거랑 저거랑 그거랑 이라고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고요. 복사할 때도 왼손의 도움 받아요. 컨트롤 키 누르면 더하기 쫓아다니는 거 보이시죠? 드래그해서 복사,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은 서로 달라 보이니까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은 서로 다르게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글씨를 쓰겠습니다. 개체가 다 정리가 됐으면 위치 한번 더 보시고요.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입력해야 되겠네요. 입력된 형태를 보니까 제목이 있고 그 설명글에서는 좀 사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번호를 매겨주는 부분과 표에 대해서도 사이사이가 좀 벌어져 있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엔터를 2번씩 치셔서 공간을 좀 확보를 해주시고 타이핑을 해주세요. 데이터 입력이 끝났으면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맞춰주도록 할게요. 우선 제일 위쪽에 제목보다 더 위쪽에 머릿말이 있습니다. 커서를 제일 앞쪽에다가 콩 찍어 놓을 거고요. 종이 전체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 있어요. 머릿말이라고 선택할게요. 머릿말 꼬릿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콕 찍으시게 되면 머릿말을 만들 거다. 그리고 양쪽 페이지에 다 만들 거다 라고 만들기 단추 누를 수 있고요. 스마트 정부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 글꼴 지시가 되어 있죠. 굴림의 10. 오른쪽 끝자락에 했으니까 오른쪽 정렬까지 해놓고 나오도록 하죠. 머릿말 꼬릿말 작업하고 있으면 위쪽에 머릿말이라고 영역이 떠 있고요. 닫고 나오겠습니다. 닫기. 제목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 대로 맞춰줄게요. 이만큼이라고 블럭 잡을 거예요. 글꼴 궁서에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까지 해줬는데요. 그 글자에 책갈피를 꽂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앞에 페이지에서 도형 제작하면서 그 안에 그림을 넣었습니다. 그림에 하이퍼링크를 넣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링크 단추를 누르면 이쪽으로 도착할 수 있게 책꽂이를 꽂아 놓은 거예요. 그게 책갈피입니다. 책갈피라고 입력에 책갈피 선택하시게 되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책갈피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네요. 전시회라고 이름을 넣도록 할게요.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책갈피가 들어간 건 확실해요. 강제로 보고 싶다면 보기 메뉴에서 조판부를 키시면 이렇게 책갈피가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도판 뷰는 끌게요. 덧말넣기라고 해서 요 위쪽에 얹어져 있는 글자를 덧말이라고 해요. 글자들을 쭈루룩 블럭을 잡으시고 역시나 입력에 덧말넣기 눌러주시게 되면 이미 본말은 블럭 잡고 들어왔으니까 얹어질 덧말만 넣으시면 되겠죠. 위쪽에 얹어져 있는 형체가 맞습니다. 넣기.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을 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잡으시고 서식 메뉴에 보시게 되면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을 해줄 수 있는 단추 보입니다. 문단의 첫 글자 장식을 눌러주시게 되면 두 줄만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두 줄이라고, 글자의 모양과 면의 색깔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맞춰주시면 되겠죠. 궁서에 노랑. 첫 번째 글자가 예쁘게 다듬어진 게 확인되네요. 그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입력. 그림을 넣을 겁니다. 그림. 시험장에 이렇게 그림들 들어있다고 했었죠? 문제에서는 그림 4번을 갖고 오세요 라고 했는데 4번에 보면 그림이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악수하는 그림만 나중에 자르기 기능 이용해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같이 데리고 올게요. 열기. 십자가 쫓아다니면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요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도구가 떠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잘라주겠다, 자르기 하게 되면 깜장색의 칼날들이 보일 겁니다. 질질질 끌고 드래그 하셔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만 보일 수 있도록 조정. 이제 더 이상은 손질할 게 없으니까 빈 공간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시게 되면 손만 남아요. 크기도 좀 맞춰줄까요? 개체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개체 속성이 뜬다고 했었죠. 그림은 40에 40짜리라고 크기가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을 시켜놓는 게 안전하겠네요. 바깥쪽에 여백을 주세요 라고 해서 왼쪽에 2mm만큼 주십시오. 그럼 여백 탭에 가서 설정하면 되겠죠. 왼쪽에 2mm. 입력을 하다 보면 한자로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항상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블럭을 잡으셔서 키보드에 있는 한자 키를 눌러주세요. 대화창이 뜨면 한자를 바로 바꿀 건지 한글과 한자를 나란히 입력할 건지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바꾸기. 공유한다 라고 하는 공유라는 글자도 역시 블럭을 잡으셔서 한자 키. 한자를 잘 보시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유를 정확하게 찾으세요.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걸 각주라고 합니다. UFI라고 하는 글자 뒤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이게 뭐냐면 이라고 설명글을 달아줄 거예요. 역시 입력에 각주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갑자기 화면이 아래로 훅 하고 내려가죠. 맨 아래쪽에 설명글이 있으니까 그대로 타이핑하시면 되겠네요. 각주의 구분선은 5cm라고 되어 있는데요. 각주 작업을 하고 있으면 주석 창이 떠 있고요. 거기에 기본 값이 5cm니까 그건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번호의 모양이 동그라미 가나다라는데 우리는 반가로 1이라고 되어 있으니 그 모양을 맞춰주는 게 좋겠죠. 각주 미주 모양에서 찾으십시오. 동그라미 가나다. 더 이상은 수정할 게 없네요. 주석이라고 하는 옵션 창에서 닫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번호를 매겨주는 기능 제목부터 맞춰보도록 할까요? 키보드에 없는 아이들은 특수기호를 찾으시면 될 텐데 입력에 문자표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자표라는 글자를 쿵 찍으시게 되면 내가 직접 고르실 수 있어요. 한글 문자표의 전각기호 1반에 항상 요 안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천천히 찾으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도 표에 대해서 똑같은 특수기호가 있으니까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글자의 크기 쪼르륵 블럭을 잡으셔서 맞춰주세요. 궁서에 18.
요만큼만 따로 색깔이 하얗고 음영색이 빨갛군요. 글자의 색깔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텐데 음영의 색깔이 없네요. 고를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글자의 모양을 따로 불러내면 됩니다. 거기에서 글자의 색깔은 흰색인데 음영의 색깔은 빨강이에요 라고 하면 이렇게 미리 보기 형태로 보여집니다. 설정. 표의 제목도 비슷하니까 제목 작업을 하는 김에 같이 해줄게요. 궁서의 크기는 18.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밑줄이 쳐져 있고요. 월드, 스마트 시티까지는 강조점이 찍혀 있네요. 그건 또 서식줄이 안 보이죠?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 가시게 되면 기본에는 없고 확장까지 깊숙하게 들어가셔야 해요. 강조점은 V체크 모양이라고 결과물 보시고 설정하시면 되겠죠? 품목이라고 하는 글자 똑같은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 모양에서 강조점은 V체크 모양 확인을 해보시고 설정하죠. 문단에 번호 기능을 이용해서 가나 A, B라고 하는 번호를 넣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입력할 때는 가나 A, B는 넣지 않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블럭을 잡을 거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글자의 모양, 문단의 모양, 글머리표, 문단 번호 여기 있네요. 자, 문단 번호. 가나다라로 되어 있는 건 일단 가장 비슷한 게 이 친구니까 선택을 해줄 건데 완전히 똑같진 않으니까 사용자 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양을 보시게 되면 꺽쇠 1이라고 하는 게 일수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뒤쪽에 반가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반가로가 아니라 점이 찍혀 있죠. 그렇다면 가로를 지우고 점으로 바꿔치기. 그러면 가에 점 찍힌 모양이 보입니다. 일수준에 대해서는 20포인트만큼 오른쪽 정렬하세요 라고 했네요. 그 번호의 위치가 너비를 조정할까요? 20포인트. 정렬의 위치는 오른쪽. 살짝 한 발짝 물러난 거 보이시죠? 1수준이었다면 2수준에 대해서도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ABCD라고 되어 있으니까 꺽쇠 2라고 하는 거 2수준은 맞지만 반가로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 번호 모양이 동그라미 ABCD이니까 잘 찾으시면 되겠고 2수준의 경우에도 30만큼 오른쪽 정렬이라고 번호의 위치를 수정해 주셔야겠습니다. 너비는 30, 정렬은 오른쪽. 두 발짝 물러난 거 보이시죠? 그대로 설정해 줄게요. 모든 아이들이 다 1수준으로 간주돼서 가나다라로 설정이 됐는데요. 가 밑에 있는 두 개, 일시와 장소는 2수준으로 수준을 낮춰주셔야 합니다. 서식이라고 하는 게 글자 모양에 대한 이야기죠. 서식 탭에 가셔서 수준을 한 단계 더 증가시켜주면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서 2수준이 됩니다. 주체와 주관도 같이 잡으시고 수준을 늘려주시면 이렇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2수준이 되는군요. 이 모든 친구들이 주간격이 180입니다. 라고 했네요. 기본적으로는 주간격 160으로 되어 있는데 요만큼만 특별히 블럭을 잡으셔서 줄 간격을 180으로 바꿔줄게요. 살짝 공간이 넓어지는 거 확인되시죠? 표를 만드실 때에 그 표 안에 들어있는 글꼴과 정렬, 색깔들 지시된 대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몽땅 다 잡아서 글꼴은 굴림의 10, 위치는 가운데 정렬, 선에 대해서 채우는 색깔에 대해서 맞춰줄게요. 우선 제목을 먼저 색깔에 대해서는 단축키 쓰는 게 빠르다고 했죠. 영문자 C 눌러주시게 되면 바로 색 채우기가 나옵니다. 단색이 아니라 그라데이션이니까 정확하게 잘 찾으시고요. 색깔은 시작하는 게 흰색, 끝나는 게 노랑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시작 색깔은 흰색이고요. 끝나는 색깔이 노랑. 설정을 하고 나와 볼게요. 이렇게 때깔이 들어간 게 보이는데 세로로 들어간 게 아니라 가로로 들어갔군요. 그 방향성도 맞춰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로라고 방향. 선 모양은 왼쪽과 오른쪽은 뻥 뚫려 있죠.
선이 없다라고도 해줄 수 있어요. 몽땅 잡을 거고요. 선이라면 단축키 라인이니까 L 치시면 되겠죠? 선은 없습니다라고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라고 설정하시면 양쪽이 휑하게 뚫립니다. 위쪽과 아래쪽은 두 줄짜리니까 다시 블럭 잡고 라인 L 종류를 두 줄입니다. 위쪽이 그래요, 아래쪽이 그래요 라고 설정하시게 되면 또 두 줄이 되죠. 제목 부분도 두 줄짜리니까 선 모양 완벽하게 잘 맞추세요. 아래쪽에 국토교통부 글자 언급된 대로 도둠의 24 진하게 오른쪽 정렬. 근데 장평에 대해서는 요 서식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럴 때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을 따로 불러내시면 된다고요. 기본에서 장평 바꿔줄 수 있죠. 105로 조금 더 넙대대해져라 라고까지 했습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맨 아래쪽에 쪽번호는 요 아래쪽에다가 배치할 거니까 맨 뒤에다 커서를 놓고 추가하도록 할게요. 종이 전체에다가 효과 주는 건 쪽이라고 했고요. 쪽 번호를 매기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위치를 어느 정도 잡을 건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정할 수 있죠. 결과물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줄표는 없네요. 줄표 넣기라고 하는 건 V체크를 해제시켜 놓을게요. 더불어서 ABC로 되어 있으니까 번호 모양이 1, 2, 3, 4가 아니로군요. 대문자 ABC라고 넣어 주시게 되면 세 번째 페이지이기 때문에 얘가 C라고 새겨집니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O로 시작할 수 있도록 E라고 바꿔달라는 거죠. 쪽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새로운 번호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5번이에요 라고 하시게 되면 2라고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시죠? 데이터 입력이 끝났는데요. 하이퍼링크를 걸겠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림을 누르면 이렇게 저희가 책갈피 꽂았던 동네로 이동이 뿅 하고 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 주실 수 있어요. 그림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하이퍼링크 보이죠? 누구랑 연결시켜 줄 거냐면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한글 문서 책갈피를 전시회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 나오는 거 보이시죠?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책갈피 꽂아놨던 요 동네로 바로 연결이 되는군요. 데이터 입력에서 빠뜨린 게 없는지 오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 보시고요. 페이지의 번호는 앞쪽 페이지는 보여도 되고 안 보여도 되고 점수랑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둘 겁니다. 0 보기가 싫으시다면 각각의 페이지마다 선택하셔서 현재 페이지 감추기라고 해서 쪽의 번호는 감춰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저는 그대로 두도록 하죠. 파일을 저장을 할 적에 경로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어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9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